글로벌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저번 주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경제 지표가 이 ISM을 시작으로 무역 흑자 그리고 자동차 판매까지 여러 가지가 쏟아졌고, 또한 우리나라 현충일 때는 이 ECB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말 투자자들이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반응을 그렇게 크게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주말에 발표된 미국에서 발표된 이 고용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나온 이 중국의 무역 흑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시죠. 먼저 이 고용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BLS에서 이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5월에 고용 현황이 나왔습니다. 자, 6일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이었죠.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가 결과적으로 전월 대비 21만 7천 명 늘어서 이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명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28만 2천 명 증가였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월치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4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섹터별로 한번 보시죠. 이 전문직과 비즈니스 분야가 가장 큰 성장세인 5만 5천 명, 그리고 이 헬스케어와 사회복지 분야도 5만 5천 명가량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경기 부진을 마치고 기업의 자신감이 살아나면서 고용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BNP 파리바 쪽에서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을 하면서 소비자들과 기업의 기본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마켓워치 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이후 침체 이후 잃어버린 모든 일자리를 다시 다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로웨지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내놓으면서 마켓워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고용에서 가장 좋은 뉴스는 미국에서 고용된 전체 근로자가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6년 만에 회복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그래프를 내놨습니다. 자, 이런 의견은 연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연준은 고용 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느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면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이 테이퍼링을 계속할 의사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부가지표 한번 보시죠. 이 같은 기간 실업률 전월과 동일한 6.3%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보시면 실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5월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 저번 주에 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임금 수준은 0.2%밖에 증가하지 않은 2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1년 기준으로 2%밖에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5월에 그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5월 고용 현황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됐지만 이 큰 반등세가 없었다는 점이 정말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로 본다면 분명히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몇 시간 전에 나온 이 중국 무역 흑자 한번 보시죠.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치보다 높은 7%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 이 수출 급감으로 촉발된 중국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불식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중국의 관세청은 지난달 5월 수출 총액이 195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 6.7%를 소폭 웃도는 실적인데요. 수입은 1,5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의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은 35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중국의 수출은 2월에 전년 동기보다 18%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에 6.6%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 키웠는데요. 이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수인 PMI 지수도 이 하락세를 보이자 중국 실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은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 미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이 5월 수출 지표 호조로 중국 경제가 7.5% 전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